오늘은 역적의 딸에서 애도성 최고의 실권자로 올라선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스가 노츠보네는 일본에도 막부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유모이자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인 정치적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본명은 사이토 후쿠였고 가스가 노츠보네라는 이름은 훗날 천황으로부터 받은 칭호였죠. 후쿠는 1579년 단바국 구로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사이토 도시미스는 명문 사이토 가문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무장 아케치 미스 이대의 중신이자 사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노 소네 성주 이나바 요시미치의 딸로 친가와 외가 모두 명문이었죠. 후쿠는 이러한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후쿠가 겨우 3살이던 1582년 6월 21일 일본 역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혼노지의 변이었죠. 후쿠의 아버지가 모시던 아케치 미스 히데가 자신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교토 혼노지를 습격한 것입니다. 1만 3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새벽에 혼노지를 포위한 미스 히데는 오다 노부나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당시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최대의 라이벌 다케다 가문을 멸문시킨 직후였고 서쪽의 모리 가문만 평정하면 천하 통일이 완성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년 가까이 충성을 바쳐온 가신 미스 히데가 반기를 든 것입니다. 노부나가는 혼노지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불을 지르고 49세의 나이로 할복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아케치 미스 히데가 왜 주군을 배신했는지는 4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사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원한설, 야심설, 영지, 몰수 우려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배신으로 인해 후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혼노지의 변 이후 불과 11일 만에 히데요시가 군대를 돌려 미스 히데를 공격했습니다. 야마자키 전투에서 미스 히데는 참패했고 도주하던 중 농민에게 죽임을 당했죠. 후쿠의 아버지 사이토 도시미스는 혼노지의 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미스 히데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미스 히데가 반란을 계획할 때 비밀을 공유한 단 2명 중 1명이었죠. 결국 도시미스는 미스 히데와 함께 패망했고 6월 17일 처형되었습니다. 겨우 3살이었던 후쿠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던 그녀는 이제 죽음을 면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죠. 당시 일본에서는 역적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할아버지 이나바 요시미치의 도움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후쿠는 외가의 보호 아래 숨어 지냈지만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했죠.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쿠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이토 가문과 연이 있던 무사와 결혼했고 세 아들을 낳았죠.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후쿠는 평범한 무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벗고 신분을 상승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러던 중 천재 이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604년에도 막부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장남이 태어났는데 바로 훗날 3대 쇼군이 되는 이에미치였습니다. 막부에서는 쇼군의 손자를 돌볼 유모를 선발하고 있었죠. 후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되면 쇼군 가문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기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유모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죠. 후쿠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세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에미치의 유모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친자식을 포기하고 남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의 천거는 교토 치안을 담당하던 이타쿠라 가츠시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설에는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직접 천거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였든 후쿠는 1604년 이에미츠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유모가 되었죠. 유모가 된 후쿠는 이에미츠를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웠습니다. 젖을 먹이고 재우고 돌보는 것은 물론 교육에도 힘썼죠. 이에미츠는 병약하고 얼굴도 못생겼으며 말까지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후쿠는 한순간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미츠가 3세 무렵 중병을 앓았을 때 할아버지 이에야스가 직접 조제한 약으로 쾌유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에미츠가 병을 앓을 때마다 이에야스가 꿈에 나타나 병이 나았다고 하죠. 후쿠는 이에미츠가 젖먹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미츠의 어머니 오에요가 차남 쿠니마츠를 더 총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미츠는 장남이었지만 병약하고 못생긴 데다 말까지 더듬었죠. 반면 쿠니마츠는 건강하고 영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졌죠. 에도 막부의 가신들은 이에미츠파와 쿠니마츠파로 갈라져 대립했습니다. 이에미츠가 후계자에서 탈락하면 패적될 수도 있었죠. 패적이 되면 후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쿠는 목숨을 걸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1611년 10월 승푸성에 머물고 있던 이에야스를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이에야스는 오고쇼로서 막부의 실권을 쥐고 있었죠. 한낱 유모가 천하의 이에야스를 독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후쿠는 이에야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장남인 이에미츠가 정당한 후계자라는 것, 쿠니마츠를 후계자로 삼으면 훗날 형제간의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설명했죠. 이에야스는 후쿠의 말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손자들 간의 후계 다툼이 훗날 도쿠가와 가문의 분란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유학의 장유유서 원칙을 정착시키기로 결심했죠. 1611년 10월 24일 이에야스는 에도 성을 찾아와 아들 히데타다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 손자를 불렀습니다. 이에야스는 이에미츠를 상석으로 부르고 쿠니마츠는 하석에 앉게 했습니다. 과자를 대접할 때도 먼저 이에미츠가 먹고 쿠니마츠는 그 다음이라고 명확히 했죠. 이로써 이에미츠가 정식 후계자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후쿠의 담판이 성공한 것이었죠. 일설에는 후쿠가 이에야스와의 사이에서 이에미츠를 낳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낱 유모가 이에야스와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추측이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쿠의 용기와 지혜로 이에미츠의 후계자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1616년 이에야스가 세상을 떠나고 1623년 히데타다가 이에미츠에게 쇼군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에미츠는 19세의 나이로 에도 막부 3대 쇼군이 되었죠. 하지만 실권은 여전히 아버지 히데타다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원 정치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1632년 히데타다가 세상을 떠나자 이에미츠는 비로소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에게 에도성 오오쿠의 총책임자 자리를 맡겼죠. 오오쿠는 쇼군의 정실과 측실들이 살던 여성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후쿠는 이곳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후쿠는 오오쿠의 엄격한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3,0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철저히 통제했죠. 서열과 규율을 명확히 하고 누구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쿠는 후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철저한 위계 사회가 되었죠. 1629년 후쿠는 이에미츠의 천연두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 2세 신궁에 참배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교토에 들렀는데 무가의 딸이라는 신분으로는 천황을 배알할 수 없었죠. 후쿠는 양아버지의 아들과 의남매가 되어 산조니시 가문의 딸이라는 자격으로 천황을 만났습니다. 고미즈노 천황은 후쿠에게 종사미의 지위와 가스가 노츠보네라는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인 대우였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천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부의 유모가 천황을 배알하고 관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던 것이죠. 결국 고미즈노 천황은 이 일을 계기로 천황 자리를 버리고 퇴위했습니다. 가스가 노츠보네가 된 후쿠는 막부 내에서 로주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마츠다이라 노부츠나 야규 무네노리와 함께 도쿠가와 이에미츠를 떠받치는 새 기둥으로 불렸죠. 여성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가진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가스가 노츠보네는 이에미츠의 후사를 잇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에미츠는 남색을 즐겨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후계자 문제를 걱정한 가스가 노츠보네는 이에미츠의 취향에 맞는 여인들을 각지에서 모집했습니다. 가스가 노츠보네는 오만노가타, 오라쿠노가타, 오나츠노가타 등을 오오쿠에 불러들여 이에미츠의 측실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만년에는 이에미츠도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죠. 오라쿠노가타는 훗날 4대 쇼군이 되는 이에츠나를 낳았습니다. 오나츠노가타는 6대 쇼군 이에노부의 할머니가 되었죠. 가스가 노츠보네의 노력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가 노츠보네가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 아들을 포기하고 이에미츠를 키웠지만 정작 친자식들과는 제대로 된 정을 나눌 수 없었죠. 권력을 얻은 대가로 가족 간의 사랑을 희생한 것입니다. 가스가 노츠보네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권력 덕분에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머니는 멀고도 먼 존재였죠. 권력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가스가 노츠보네는 결국 권력을 택했고 그 대가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1643년 가스가 노츠보네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64세의 나이였죠. 젊은 시절 이에미츠가 병에 걸렸을 때 그녀는 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에미츠가 쾌유하면 자신은 평생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이죠. 가스가 노츠보네는 이 맹세를 지켰습니다. 병이 악화되는데도 약을 거부했죠. 1643년 9월 14일 가스가 노츠보네는 에도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미츠는 유모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이 쇼군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가스가 노츠보네는 역적의 딸로 태어나 최악의 신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자식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았죠. 목숨을 걸고 이에야스를 설득하여 이에미츠의 지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도성 오오쿠의 지배자가 되어 3,000명의 여성을 통치했습니다. 천황으로부터 관위를 받고 막부의 실권자로 군림했죠. 여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가스가 노츠보네가 만든 오오쿠 제도는 에도 막부가 끝날 때까지 26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법도와 규율은 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죠. 에도 막부의 기틀을 다진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그녀의 인생이 완벽한 성공만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가족의 정은 희생해야 했죠. 친자식들과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없었고 평생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노츠보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갔죠. 최악의 신분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역적의 딸에서 에도성의 실권자가 된 가스가 노츠보네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